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쪽에 338페이지에 이제 조사 확인. 자, 실무 쪽은 아마 이제 오늘 보시면은 자, 시험 문제 다 나올 거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조사 확인 쪽에서는 이제 한 개 정도. 자, 확인 설명에서 하나 정도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묘지 문제가 하나 정도 꼭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아마 개론에 저렇게 뭐 법률적인 사고, 뭐 기술적인 사고, 그리고 경제적인 사고, 좀 우리가 이제 거래사고를 정말 낼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법률적으로 설명을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또 물건을 잘못 찾아서 그리고 확인을 잘못했을 때, 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 뭐 수입에서도 크게 돈 안 되는데 막 돈 된다. 라고 했을 때 문제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익률 이런 것도 계산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339페이지에 이제 조사 확인. 어떻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건지 크게 봤을 때 3개. 자, 가서 이제 중개인한테 물어보는 거, 공부를 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나가봐도 모르고,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중개인한테,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안에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아예 없을 겁니다. 크게 제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낼 정도입니다. 자, 먼저, 중개인한테 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개인 직접 물어봐라. 바로 자료 요구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아래 뭐 환경 조건,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 같은 뭐 아예 이런 것들은 요구 안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가서 직접 물어볼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서 자료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부, 공적인 장부가 바로 이제 공부, 대장,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공법장부,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그런 공부들이 쭉 나올 겁니다. 뭐 떼보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볼 게 아니라 공부를 보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공부. 뭐 아래 내용들도 크게 볼 만한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 뭐 표시관계, 뭐 사실관계, 요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떼보면 정말 나옵니다. 토지대장, 그리고 건축물대장 떼보면 거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사실관계, 그리고 중개사물의 표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서 여기는 대장을 떼보시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소재 면적, 그다음에 지적 공부 토지 대장, 그리고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경계는 지적도 이러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 보시고요. 자, 그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뭐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단장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어디를 등기사항 지면서 갖고 보면 소유권만 다 갖고에다가 몰아놨고요. 가장 완벽한 권리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울구에다가 모두 몰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구, 울구를 통해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도 가서 뭐 직접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소유권자요. 보니까 아니더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공법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입니다. 근데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 구했고요. 그런 것들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아니다. 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하게 내지는 않았지만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계. 꼭 경계는 현장 답사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적도. 먼저 땅 모양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 땅이구나. 라고 확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계 침범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땅 모양 보면 알 수가 있다. 라고 한 게 바로 이제 경계, 그려놨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 이제 공부를 봐도 안 나오고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자, 그러면 현장 답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장소 임한다고 임장활동,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지, 정말 직접 조사를 해보시거나, 그리고 공부하고 또 맞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나가볼 것들, 임장 갔다 온다. 요 소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공부하고 정말 맞는지, 요거 확인해 볼 게 바로 나가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뭐 배구지를 보거나 아니면 또 임목의 생육 상태를 보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나가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에는 안 나와.
그리고 뭐 기계 등의 목록 그대로 있는 지게입니다. 다 팔아먹고 없으면 큰일 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생육 상태, 뭐 이런 것도 이제 금방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2번에서도 등기 이제 안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그리고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자, 그런 것도 이제 전입신고하고 거주, 이런 걸로 이제 대학령,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냥 개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도 보기가 어렵다. 등기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나가봐야 된다. 분묘기지권도 그렇고,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등기상 집에서 나오는 거 있고, 안 나오는 거 있고, 그러면 나가서 조사해 볼 것들, 네, 여기서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조사 확인 사항에서 소재는 면적, 그리고 면적은 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슨 공부로 확인하는가, 이런 것들은 자주 물어봅니다. 너무 기본적이지만, 자, 먼저, 자, 소재지는 등기상 지면서 말고, 나가서 물어볼 거 말고, 토지 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자, 여기는 뭐 소재지 옆에다가 대장. 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그냥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대장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고 뭐 자세히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 면적은 이제 여기도 이제 토지 대장 동그라미 2번에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 아니고 가서 물어봐도 안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박스에 보시면 평으로 계산하는 거, 지금은 평으로 계산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100만 원약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몇 평이냐 이런 것들은 꼭 물어보니까요. 곱할 때 나눌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곱할 때는 0.3025, 나눌 때는 3.3058 이렇게 나눠서 이제 평으로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평계산기 그러면 숫자만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돼서 금방 나옵니다. 뭐 인터넷 못 쓰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봐야지. 자, 그러니까 이 정도 개수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0.302요. 그리고 3.3058 곱할 때 나눌 때. 자, 나눠도 정말 보셔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왜 몇 평 정도가 나오냐? 25.7평. 여기 이제 0.302호를 곱해서 나눌 때는 3.3058을 나누어서 입니다. 3.3058을 나누면은 개수가 여러 개 늘어납니다. 그래도 자, 올려보면 소수 좀 올려보면 25.7평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토지는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그 정도만 딱 밑줄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은 대장.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알아도 이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뭐 시험 문제 낼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342페이지가 토지의 목적, 사용 목적을 줄여다가 뭐라고 한다? 지목. 자, 지목은 뭐 28개. 뭐 지목이야 뭐 시험 문제 매년 공시법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문제는 개론에서도 꼭 의도적으로 냅니다. 그입니다. 2차 공부 안 하신 분들 좀 떨어져라 하면서 꼭 1차에다가 개론에다가 꼭 내고 있습니다. 공법도 거기 몇 개 내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경계는 정말 그려놨죠. 경계 그려놨다. 선 바로 지적도, 임야도라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자, 그다음 이제 3번 정도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부하고 실제 경계가 약간 차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기준이 되거냐고 잘못 설명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꼭 현실 같은데 아닙니다. 지적도상. 그래서 이제 공부상 경계가 우선한다. 그거 측량해서 국가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다? 공부. 자, 두 번째 줄에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 넘어가면 공부. 그럼 여기가 실제. 이러면 X입니다. 근데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현실이 많습니다. 근데 원칙은 공부, 공적인 장부. 공부 보고 떠들어 봐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지형. 자, 지형도 경계하고 똑같죠. 토지의 모양이니까. 자, 대신에 지세는 현장 답사지. 요건 또, 여기는 공부가 아니다. 입니다. 따로 떼놨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지형은, 뭐, 요런 문제 또 다시 지적도가 맞고요. 토지의 모양이니까.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여기도 이제, 그냥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은 안 나오니까, 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요 지세는 이제 현장 답사입니다. 괜히 또 지세에다가 지적도 이러면 안 됩니다. 수평지적.
이라고 해서 경사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끼워넣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지세, 그리고 제일 아래 나가시면 현장 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구조. 자, 구조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볼 게 아니다. 여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붕 구조도 다 건축물 대장에 모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축 연도도 기둥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 그리고 사용 승인일, 요 날짜를 꼭 기준하셔야 됩니다. 허가일 아니고, 그리고 준공일도 아니고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써라. 거기에 이제 모두 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조심해라. 옆에 이제 허가일, 그리고 착공일, 그리고 준공일, 건물 다 공사 끝난 날, 끝나고 나서 건물 쓰라고 승인을 받는 사용 승인 날짜가 바로 건축물 대장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날짜가 건축 연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게입니다. 그럼 이제 건물의 방향, 요 건물의 방향은 뭐 보고? 현장 답사. 바로 현장 답사를 하고. 자, 좀 이따 이제, 자, 우리 주택은 뭐고, 그 다음 주택 위에는 뭐고, 안방인지, 아니면 출입구인지, 이런 게 모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는 자세히는 안 나와봤습니다. 방향 잘못 표시하면 큰 문제가 되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건물의 용도. 자, 이 용도도 이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29개 용도가 모두, 자, 건축법상 개념이니까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권리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권리관계는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 자, 쭉 내려오시면 이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딱 중간에 등기상 증명서. 거기 이제 여기 오자가 좀 나와 있는데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라고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꼭 확인을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혹시 또 맞는지 아니면 또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원칙은 등기상 증명서 갖고 보고 소유권자, 소유권 의회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입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뭐, 두 번째 이제, 뭐, 등기상 증명서에 열람, 뭐, 이 정도는 이제, 저기 뭐, 등기소, 뭐, 인터넷 등기소,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나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제, 대리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 그럼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임장도 무슨 내용 위임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매매인지, 전세인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맞아야 됩니다. 막 권한 없는 편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게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에 도장하고 인감증명서에 도장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서 두 개를 확인하는 게 도장이 맞는지, 도장이 또 안 맞아. 위임장에는 A 도장, 인감증명서에는 B 도장 이러면 아예 위임장 무효라는 겁니다. 그럼 대리권 없다라고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예 그냥 무권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 한 개업이 잘못됐다라고 몽땅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소유권 외도 마찬가지. 소유권 외도 이제 등기상 증명서 울구,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등기상 증명서 울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5번 쪽에서 가등기. 여기도 이제 꼼꼼하게 아예 안 나옵니다. 뭐 가등기도 이제 자, 인수인지 소멸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중개도 되겠나. 자, 중개가 가능한가. 이런 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 대상으로 보고는 있는데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는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자, 수익권 이전을 청구를 하겠다는 수익권 이전 청구의 가등기. 자, 그거 이제 매매가 되면서 뭐 계약금, 중도금 치르면서 이제 나중에 등기 가져와야지 수익권 이전을 청구해야지. 이런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걸 또 소유권 또 다시 중개를 하시면 나중에 후순위가 될 겁니다. 저 가등기가 선순위가 될 거니까. 그러면 후의 소유권 말소가 됩니다. 소유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 정도로 아주 위험하니까 저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는지 그럼 가등기공호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담보 가등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담보 가등기 인수하면 돼요. 금액만 확인하면 돼요. 잔금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네, 수익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나중에 말소 안 되면 수익권 잃습니다. 이 정도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가압류부터는 아예 어려울 건 없고요. 가압류, 금액만 떠안으면 돼요.
라고 해서 금액만 알아보면은 정확한 금액만 알아보면 된다. 뭐 등기상 중에서의 가압류 금액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떠안고 가면 괜찮아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7번째, 자, 또 위험한 거 나왔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처분을 못하게 막아놓는 게 바로 가처분. 요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되면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크게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말소 조건으로 됩니다. 뭐 중도금, 잔금 치르기 전에 말소 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약하면 아예 안 됩니다. 자, 조건부로 하면서 이제 말소, 여기는 말소 돼야 된다. 말소 안 되면 크게 문제가 된다입니다. 중개하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수 아예 그냥 생각할 것 없이 중개 안 해. 자, 이래야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가처분은. 자, 가등기에서도 담보가등기 괜찮고 가압류도 괜찮고, 근데 하여튼 소유권 이전하고 가처분 요거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근저당 괜찮습니다. 근저당은 금액만 또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말소를 시킬 건지 아니면 금액을 인수할 건지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다. 돈만 갚아버리면 된다. 그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9번째가 이제 현장 답사.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거. 요게 이제 현장 답사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뭐 법정지상권도 이제 민법에서 쭉 그냥 간단하게 좀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경매가 진행돼도 법정지상권 인정되면서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럼 낙찰을 받을 때는 이제 30년을 참을 생각을 하고 지료만 받을 생각을 하고 2년분 연체되면 나가. 요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유찰됐을 때, 그때 이제 낙찰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그 후에 건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경매.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였으니까. 그 상태를 끝까지 보호를 해야, 그래야 이제 은행이 보호가 됩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원리를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한 문제 뭐 민법에서 반드시 나올 거고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은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째가 이제 자, 법정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소리죠. 자, 임차인이 해도 너무합니다. 자그마치 차임을 몇 년분 연체했다고요? 2년. 좀 아주 요거도 먹을 만합니다. 차임을 2번이 아니라 2년분이나 연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임차인의 2년분 그 차임 채권이 채권인데 요 채권 위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임차인의 건물. 그러면 그 건물에서 돈이 나오네. 자,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근데 얼마분이라고요? 2년분. 그럼 그 건물을 압류에다가 팔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정 뭐도 있다? 저당권도 있다. 돈이 나온다는 법정 저당권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법정 저당권. 근데 우리 실무 쪽에서는 요거 중개 안 되게, 아니면 중개 되게, 요렇게만 나왔었습니다. 자, 법정 저당권은 중개와 관련 없게 쪽입니다. 자, 2년분 연체되면은 법으로 인정을 받아보니까 저게 법정 저당권 우리가 성립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오게입니다. 그냥 2년분의 차임채권만 연체되고 임차인의 고물만 있으면 법으로 저당권을 성립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도 그랬잖아요.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됐다. 우리가 중개해 볼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는 법정 저당권 중개 X. 자, 오히려 이제 시험 문제는 거기에 나왔었다. 중개될 게 아니다. 저당권은 중개가 돼도 법정 저당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가 이제 공시되지 않는 뭐 정원서, 붙박이장, 그리고 조명시설, 이런 게 바로 이제 미공시 물건. 자, 요것도 이제 중개하실 때 꼭 소유권자한테 물어보고, 자, 여기는 중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이 다 포함됐다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종물이라고. 그러니까 미보에서도 종물, 뭐 부합물,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설명하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처분될 때 따라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47페이지에 이제 13번째 우리 법령에서도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 요즘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 문제 정도 가끔씩, 꼭 매년 아니고 가끔씩은 나왔었어요. 자, 오히려 뭐 민법에서는 무조건 나오기는 할 거고, 공동소유 관계를 우리가 중개를 많이 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유는, 자,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 그러면 A, B, C, 뭐 세 사람 정도가, 자, 돈을 균분해서 이제 여기도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지분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분 처분은 자유. 다른 사람한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A가 자기 지분 D한테 양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동의 없어도 괜찮아. 자, 대신에 이제 공유물은 안 될 겁니다. 당신 물건 전체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유 물건만큼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자, 실무에서도 뭐 다른 사람 동의받고 오세요. 그러면 법을 모르네라고 기하십니다. 싫어하면서 옆에 가서 기약할 거입니다. 즉 법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만 고소리입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합의를 보실까요? 합의는 합쳐지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조합이나 개 이렇다 보니까 동호회에서 한 사람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나 개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분도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정말 한꺼번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제 단체주의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공유는 그냥 개인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로마법이네, 게르만법이네 하면서 민법도 설명이 될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아래 나옵니다. 합유 지분인데도 전원의 동의, 공유하고 완전 달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총유는 지분이 없다. 총유 자체는 지분이 아예 없다. 라고 이제 뭐 문중 땅, 종중 땅, 동창의 재산이다 보니까 여기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총유물도 처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쉽게 팔립니다. 과반수 동의 정도면 뭐 여기는 총유물은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럽니다. 뭐 조합원들께 모여서 아니면 뭐 문중 땅도 모여서 술 한잔 마시면 과반수로 완전히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원동의도 아니요. 자, 전원동의도 있지만은 여기는 전원동의 아니라도 가능하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박스에서 이제 공유자 지분은 자유. 자, 근데 그 아래 보시면 합유는 지분도 뭐라고요? 전원 동의. 여기는 아예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 대신에 이제 총유물 그리고 합유물 그다음 이제 공유물. 자, 먼저 공유와 합유물은 전원. 그죠? 묶여 있으니까입니다. 전체 물건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총유에서는 이제 규약이나 뭐 여기도 총회 결의를 통해서 여기도 저 결의는 이제 과반수 동의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총유 물건은 쉽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지분은 없어도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자, 거래 예정 금액. 뭐, 거래 예정 금액도 거래가 예정되는 금액, 그렇죠. 우리 개업의 우경 가격. 여기는 우경 가격이지, 여기는 실제적으로 뭐, 거래된 금액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중개보수도 거래 예정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바로 이제 여기도 쓰셔야 되고요. 계산 내역까지도 자세히 써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공법 나왔습니다. 공법은 토지 이용계, 거기 바로 오른쪽에 공부 있네요. 그거 떼보면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 경관지구,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 지구가 있을 건데, 거기도 떼보면, 저 장부를 떼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개발장구요, 시급화 조정구요, 이런 거 다 나와요. 뭔 공부 떼봐라. 저 오른쪽에 토지용계 확인서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쭉 내려오면 뭐 다른 거 아예 안 봐도 괜찮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이런 여부도 확인이 된다. 토지용계 확인서로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뭐 조사 방법 이렇게 시군구청에 가면은 토지용계 확인서가 있습니다. 대장. 그리고 토지용계 확인서. 자, 이런 것들은 시군구청에 가면 있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이 공부가 모든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 3분의 1도 못 본대요.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있으니까 거의 400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일부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거기 뭐 서식에서 뭐 나올 거는 아예 없고요. 뭐 처리기간 저기 하루 내내 걸린다는 게 아니라 바로 발급이 되고요. 자, 위에는 이제 신청인이 누구다. 성명을 직접 쓰셔야 됩니다. 주소, 누가 신청한다. 그리고 신청 대상 토지가 무슨 어디 있는 토지다라고 써서 내면은 그 위에 있는 신청 토지까지 써서 내면 이제 그 아래가 이제 발급돼서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해서 나올 겁니다. 아래쪽도 이제 지구도 있으면은 나올 겁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 놨으니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351페이지 와도 괜찮습니다. 뭐 뒤쪽에 이제 350페이지는 뭐 자세히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공법상 거래 규제가 뭐고 이용자니 뭔가 다음 중에서 이용자니 아니고 찾아봐 거래 규제가 아닌 거 찾아봐 이런 이제 문제가 자 예전에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안 나오는 것 같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1번 2번 또 아니면 여러 개 자 그 외에도 여러 개 정말 법이 있는데 다 볼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토지 거래 허가제 자, 거래 규제 맞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라. 저번 주에 반내역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여기도 거래 규제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 규제, 금인 이런 것들 이제 거래 규제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공법상 이용 제한은 여기가 이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나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이용 제한에 들어가요 됩니다. 자, 문장이 뭐 자세히는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뭐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게 이제 이용 제한에 들어간다. 그게 이제 이용 제한이지 다른 거는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설물의 이제 상태가 나왔습니다. 수도, 그리고 전기, 가스. 좀 이따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보실 거고요. 그리고 승강기 배수. 자,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자, 시설물의 상태. 요것도 이제 수돗물이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 자세히 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벽면, 도배. 네, 벽면에는 균열이나 자, 그리고 누수. 그리고 벽면이 깨끗함이 절대 아닙니다. 균열하고 누수 깨졌나 그입니다. 뭐 조금 깨진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수, 물이 새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요 도배가 이제 깨끗함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보통임 이렇게 이제 써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조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같은 뭐 환경 조건, 요 환경 조건은 주변 환경에서 자 느끼는 환경이다 보니까 안에서 느끼다 보니까 뭐 해라 자료 요구해라. 자료 요구를 해야지. 여기는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또 잘못 조사에다가 문제가 되니까 꼭 자료 요구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 안 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입지 놓여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이런 게 바로 이제 입지 조건 놓여있는 입지 조건 그리고 이제 그냥 관리는 그냥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따로 있긴 합니다. 관리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조세 근데 취득 보유 양도에서 우리는 뭐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취득만 왜요?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보유 설명 안 한다. 시험 문제 나와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설명을 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설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인 잘못 설명했다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법이나 뭐 여기는 세법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양도소득세 설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세 그리고 뭐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거 오히려 설명하면 문제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뒤로 넘겨볼 시간 이제 뒤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작성 요령 자 이런 것도 뭐 작성 요령 정도는 뭐 크게 뭐 시험 문제 나올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오른쪽에서 이제 355페이지에서 표지 항목 말고 그 아래쪽에 세부 항목에서 이제 뭐 1번, 2번은 어려울 거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근데 3번. 요 3번에서 자 공법에서 이제 용적률, 건폐율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즘 잠깐 뜸하지만 너무 많이 내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에 자, 뭐를 쓰라고 했습니까? 상한을 쓰셔야 됩니다. 상한. 그리고 쓸 난도 있습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확인하라고요? 시군의 조례. 건폐율 용적률만큼은 시군의 조례다. 요 동그라미 세 번째는 시군의 조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아마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올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폐율은 건물이 바닥을 얼마 정도 덮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 상한을 쓰라고 했지 하한을 쓰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5566 하실 겁니다. 뭐 1종부터 이제 시작해서 5566 하실 건데, 자, 제1종 전용 주거죠. 자, 그럼 이제 50% 요렇게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만 쓰지 다른 거 볼 거 없다. 자, 구체적으로 그 지번으로 얼마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상한만 그냥 쓰시라는 겁니다. 그냥 3종, 자, 거기도 이제 일반 주거죠. 그러면 50% 준주거죠. 70%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 무엇일까? 용적률. 자, 건물을 쌓을 적자. 얼마 정도 위로 쌓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 거기도 이제 100부터 시작해서 뭐 50%씩 늘어날 겁니다. 150, 200, 250, 300까지 300이 바로 제3조 일반 주거죠. 그러면 준주거지가 얼마래요? 500, 막 1500, 1300 쭉 나갈 겁니다. 그거 뭐 시험 문제 뭐 공법은 반드시 나오고 요즘 또 순수가 큰 것부터 적은 것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꼭 한 문제 나올 거다. 이거 모르면 어떡하려고. 요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찾아보고 쓰지 말고 머릿속에서 좀 나와야 됩니다. 맨날 헷갈리면 안 되고 계십니다. 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잘못 써갖고 책임질 하고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이제 여기 잘 보실까요? 우리 개업이 직접조사.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라고요? 개업공인주사가 확인하여 기재. 그 두 개 꼭 밑줄 놓으실까요? 시군의 조례하고 개업공인주사가 확인해서 기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가 요 두 개 빼놓은 나머지가 바로 뭐라고요? 토지연계 확인서.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냥 무조건 다 토지연계 확인서다. 그러니까 저기 건폐율에다가 토지연계 확인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토지연계 확인서, 거긴 안 나온다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좀 이따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좀 더 자세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까지 나오고. 자, 그럼 이제 356페이지에 이제 거기 문제 하나. 자, 문제 뭐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28회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좀 이따 이제 확인 설명서 더 자세히 볼 건데,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에 작성하는 방법. 설명이 돼? 틀린 거. 뭐 이 정도는 꼭 시험 문제가 매년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기본. 자, 기본은 이제 8개. 대상 고리를 하면서 그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 공인주사가 딱 확인한 사항을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적어야 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뭐, 자, 기본에서도 이제 뭐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장해서 확인을 직접 해야 됩니다.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장 보고 써라.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써놨지만 대장 보고 써야 되니까 물어볼 거 아니다. 나가볼 거 아니다. 확인하고 써라.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건축물의 내진, 어려도 아마 내진 설계. 자, 반드시 또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지진을 견딜 수 있느냐고입니다. 내진 능력은 개업공인사 기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에서도 첫 번째 대상 부분에 표시해 있습니다. 아마 요거 이제 맞게 나왔으니까 틀리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기본은 기본인데 어디 뭐 입시 조건에 나온다. 그거 아니다. 첫 번째 기본에 나온다. 위반 건축물 옆에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저 내진 설계는 꼭 없으면 다 있을 건데 없으면 위반 건축물 같대.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옆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본에 있다는 거 맞아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것도 이제 거래 이전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나오고 뭐 완성된 후에 거래 금액을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맞고. 자, 네 번째는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인에게 이건 안 했잖아요.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아주 정확한 조항입니다. 요건 안에 있으니까 물어봐. 라고 실내 벽면 환경할 때 좀 더 볼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니까 이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주택을 제외한,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에, 근데 아파트를 꼭 빼야 됩니다. 아파트는 다 달렸어. 단독 경보요, 감지기, 요 감지기입니다. 불이 나면 감지한다는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 공인주사. 근데 여기는 세부 확인사항이 근데 잘 나가다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그럼 기본입니까? 소방 설비 같은 거 어디가 있다고요? 안에.
안에 있으니까 세부 확인상 이다가 맞습니다. 이거 갑자기 잘 나가다가 아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답은 그냥 쉽게 알려주려고 아니다 그랬던 거 같다 게입니다. 옆에 이제 357페이지 보시까 자, 여기서 좀 하나 정도가 꼭 나오긴 나올 건데 자, 먼저 자, 9번에서 기본 거기 기본 보이죠? 기본. 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쉽게 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그렇게는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기본이 아닌 거 8개. 너무 쉽게 그냥 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상 권리를 자, 세 번째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뭐 한다고요? 비거치. 약간씩 말이 되죠. 비거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몇 개다? 8개다. 8개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목을 표시해서 거기 내진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내진, 설계, 요부. 기본 맞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아마 오래 떠낼 것 같아. 기억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는 대상목원에 표시에 나오지 다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디 관리에 나와요? 그 경비실인데 어디 입지에 나와요? 아니요. 입니다. 놓여 있는 거. 이런 거다 보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나와요. 거긴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내진 설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있었나 확인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소유권은 뭐 갖고 보고 쓰면 될 거고 이제 위에는 1번은 대장 보고 쓰니까 나눠야죠. 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외에는 울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법이다 보니까 또 공부가 다르죠. 요거는 토지용계획 확인서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 그 다음 네 번째가 어디 놓여있니, 어떻게 놓여있니, 도로, 대중교통,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요. 근데 시험 문제가 공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입지 조건이 없는 거 찾아봐. 좀 공원이 꼭 있을 것 같은데, 공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없어요? 또 그러지 마시고입니다. 공원, 이런 것들은 없다. 그 도로 옆에 정도다가 공원 X라고 또 한번 내볼 만합니다. 많이 골탕 먹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 경비실이 있냐, 없냐. 그래서 아예 경비실 자체가 없으면 자체 관리 그리고 경비실 있으면 위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위탁에서 게임다. 그다음 이제 자 6번째가 비선호 꼴보기 싫은 시설입니다. 정신병원, 납골당 이런 게 바로 비선호 시설. 그런데 1km 이내라고 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1km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없다. 없다고 해야지 괜히 그냥 눈만 줘갖고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km를 벗어났나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굳이 안 가봐도 저기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 거리도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1km가 되나 안 되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리 예정 금액 우리 개업이 봤을 때 얼마로 예정되냐고 게임입니다. 우리의 우경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취득 관련된 조세 여기 있잖아요. 취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있다 없다 없다. 설명하는 세금 좀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세부. 자, 세부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뭐 해라? 물어봐라. 자료 요구해라. 입니다. 세부. 그러면 실내, 벽면, 환경. 정말 실내. 안에 있잖아요. 벽면 있고 환경 위쪽입니다. 실내, 벽면, 환경.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내부 자 그쪽에서 자 소방 단독 경보용 감지기 주택은 게임입니다. 아파트는 뭐한다? 아파트를 포함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감지기 다 달렸습니다. 게임입니다. 뭐 개수 세볼 것도 없다. 안 그러면 아파트 사용검사 못 받아라고 하게 되니까 있으니까 여기는 빼고 그럼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바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가서 물어보라고 몇 개 달렸는지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또 감지기가 아닙니다. 거긴 또 소방, 소화전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비상벨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물어봤고입니다. 그다음에 벽면 도배.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11번째 게임입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그 다음에 중개보수만 이제 나머지 자 마지막에 나오고 자 세 번째로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서명 날이 이런 식으로 확인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근데 자 그 확인 예제에서 2번 요놈은 정말 이제 그때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요 정도는 지금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 설명서 요 네 가지 서식이 아주 막연하게 공통적 그랬습니다. 공통적 다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자 공통적인 기재사항인데 틀린 것은 뭐냐고입니다. 그럼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을 거라입니다. 나 먼저 어느 확인 설명서나 대상 보건의 표시 안 나옵니까? 나오겠죠. 저기 임목도 소재 면적 이런 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거고 그리고 권리관계도 자, 어느 확인 설명서는 다 나오겠죠. 대상 권리를 할 때 그 두 개는 뭐 공법부터 없는 임목 근데 이 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에서 볼 겁니다. 또 옹용에서 넣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맞게 쪽입니다. 보수 없는 게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네가 생각하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니 거치 모두 확인 설명서에 거치는 다 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여기입니다. 근데 이 주차장은 없는 것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기 토지까지는 나올지 몰라도 저쪽에 이제 바로 임목에는 안 나옵니다. 대중교통까지 나올 겁니다. 토지부터는 주차장, 그리고 임목에는 주차장, 이런 것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에는 주차장,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종합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359페이지 보실까요? 자, 확인 설명서 1입니다. 자, 요 확인 설명서 1에서는 꼭 나올 정도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에 뭐가 있고, 세부에 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에서도 그 대상 보건의 표시에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주거용. 자, 먼저, 자, 첫 번째, 기본, 약간 굵게 써놨죠? 기본 확인사항. 그러면 몇 개요? 여기서 이제 8개. 그러면 앞 글자,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이 됩니다. 이제 관리까지 먼저 보셨고요. 그리고 그 대상목의 표시에서 건축물에서 그 내진 설계, 그 구조 아래에 있네요. 내진 설계. 그리고 내진 능력. 이런 거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디가 있다고 그입니다. 기본에 있다? 맞아. 이걸 또 세부에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럼 세부 어디 있냐고 입니다. 기본에 이거. 그리고 대상목은 표시 첫 번째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내진 설계. 아마 올해도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내진 설계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지금 매년 아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갖고 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왼쪽, 그리고 소유권 외에는 오른쪽. 이라고 등기사항 지면서 떼보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 용도 지역지구 구역 있잖아요. 거기 건필 용적률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퍼센트 앞에다가 숫자 써라. 그러니까 5566 하면서 9787이네 하면서 맨날 앞 글자 따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써야 돼. 여기다가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요 세 개입니다. 도시공 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도시공 관리계획은 개업이 직접조사. 아까 봤었고요. 그리고 건필 용적률은 시군의 조례. 그리고 요 두 개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이제 토지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 있네요. 입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좀 이따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교육, 그리고 판매나 의료시설. 자, 주거용의 5개가 3개 됐다가 그다음에 2개 됐다가 임목가 없다가 이러면서 막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관리는 경비실 게임입니다. 경비실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뒤로 넘겨보시가 이제 비거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비선호. 자, 비선호 시설하고 거치. 정말 어느 확인 설명서나 거치는 다 나와요. 거래 이전 금액하고 취득 관련된 조서는 다 나와요. 그러시면 매일같이 쓸 건데 모르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비선호 시설 아까 1km 이내라고 했었고요. 있기는 있는데 1km 안에 있느냐입니다. 집에 이제 접근해서 좀 안에 있느냐입니다. 멀리 있으면 괜찮아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도 정말 취득세, 재산세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없다. 그런 거 쓸 거 아니라 사업소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세부 확인사항. 그러면서 이제 실내, 벽면, 환경 이렇게 몇 개? 4개. 그래서 세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그래서 이제 바깥 있는 거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리고 거기 소방에서 꼭 주거용에 거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거기 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가요. 이제 어류도 뭐 반드시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 이제 너무 그냥 글자가 그냥 당구장 표시 적을 건데 아파트는 빼놓고 나머지는 몇 개 달렸는지 체크해라. 그런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파트는 저 소방을 공백으로 그냥 놔두시라는 겁니다. 다 있으니까 놔둬.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그놈만 거기다가 쓰라는 겁니다. 써야 될 거 안 쓰면은 여기는 업무정지 당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안 써도 돼. 뭐 써도 문제는 안 삼을 겁니다. 근데 왜 썼니? 그럴 겁니다. 그죠?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 소리입니다. 글자가 너무 적어서 안 보였어요. 그래도 괜찮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환경조건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개보호소. 자, 그러면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확인 설명서. 그리고 저 오른쪽에 361페이지는 뭐 자세히 볼 만한 거는 뭐 기재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주고요. 아까 이제 글자 크게 해서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자, 주거용 말고 이제 비주거용, 학원 같은 비주거용.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빠지나. 요즘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기본에 하나가 빠지고 세부에 하나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13개가 11개 되고.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출발은 똑같습니다. 대상 권리를. 그리고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 정말 관리까지 다 똑같죠. 관리까지는 정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 내진도 똑같고 뭐 다를 거는 없어요. 주거용하고. 근데 오른쪽에 갑자기 363페이지에 이제 거치가 나왔네요. 그럼 뭐가 빠졌다? 비거치 아까 했죠. 비선호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럼 저 꼭대기 363페이지 제일 꼭대기다가 바로 6번 위에다가 비선호시설 X 그런 것도 꼭 빠졌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학원 같은 것들 봐도 이제 밖에는 아예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비선호시설 보이지도 않습니다. 껄벅이 싫은 것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에서나 자꾸 밖에 다 보이니까 보이지 여기는 안 보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부에서도 이제 하나가 빠집니다. 세부. 자, 먼저 실내, 벽면. 근데 갑자기 뭐가 하나 빠지네요. 환경 조건이 빠졌습니다. 자, 바깥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환경 조건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벽면 아래다가 환경 조건 X. 자, 뭐가 빠졌냐, 뭐가 있냐 없냐 꼭 자꾸 물어봅니다. 그럽니다. 환경 조건 빠졌네. 좀 기본에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부에서도 하나가 빠지고, 자, 비주거용이니까 비선호시설이 하나 빠졌네. 그리고 환경 조건도 같이 빠졌네. 그럽니다. 바깥에하고는 관련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졌고요. 그리고 자, 수도 전기, 거기 소방에서도 아까 감지기가 아니라 여기는 소화전하고 비상벨입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에는 감지기 그랬습니다. 감지기. 여기는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도 소방에다가 감지기 X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나면 이제 나중에 그 화재를 감지하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소화전, 비상벨.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 나는 거 물어볼 거예요. 게임입니다. 게임 또 비주거용도 감지기를 기재한다. 그거 있는지 가봐라. 게임입니다. 없어. 게임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토지는 오른쪽으로 바로 와도 되고요. 365페이지가 이제 토지. 자, 토지는, 자, 기본에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그리고 입지정에서 이제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땅에는 경비하시지 안 계시잖아요. 그럽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빠졌다고요? 관리가 빠졌습니다. 여기는 관리가 빠졌어요. 자, 그럼 이제 비거치는 오려 있는데, 그입니다. 4번하고 5번 사이다가 관리 X. 그래서 이제 365페이지는 관리 X. 관리가 없더라고요. 자, 관리 하나 빠졌고요. 근데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세부에서는 한 개만,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한 개만 있고 나머지는 몽창 빠졌습니다. 몽창. 자, 먼저 여기도 이제 법정재산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유치권도 있으니까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는 실제는 다 실제합니다. 세부에서도 그입니다. 근데 이제 뭐부터 빠졌다? 내부,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 할 때 그 세 개가 몽창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가 4개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9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차이점 보시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임목. 자, 임목은 이제 아예 자, 있는 게 몇 개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대상 권리는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있습니다. 대상 물건에 표시하고 권리관계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공법부터 임목은 공법 적용 안 되죠. 누가 나무 갖고 투기하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용도 지어 지고 구역
이런 것들은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부터 빠졌네요.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까지 모두 이렇게 빠졌습니다. 비선호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X, 입지 X, 관리 X, 비선호 X 그 네 개가 빠졌다고 꼭 좀 잘 써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실까요? 자, 오른쪽에 이제 거치 어느 확인을 쓰면서는 다 거치합니다. 거래증금에 저 나무를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취득시 나무도 취득합니다. 나무도 취득시 부담할 세금 요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나무도 심어놓으면 그것도 취득했다고. 자, 그리고 세금 내라고 해요. 등기도 하고 그입니다. 그다음 아래 보실까요? 세부 보실까요? 세부 여기도 이제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는 다 실제합니다.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없고, 그럼 내부도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건물이 아예 없으니까 뭐 내부가 어디가 있겠어요? 벽면이 어디가 있겠어요? 환경도 없죠 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없다. 자, 이러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서 이제 8개밖에 없네. 13개가 11개 되더니 9개 되더니 8개 됐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분묘기지권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뭐 한 문제가 뭐 요거 뭐 반드시 나오니까 바로 371페이지 다시 한번 분묘기지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71페이지에 분묘기지권인데 무슨 묘지가 시험 문제 나오냐. 근데 묘지가 뭐 반드시 분묘기지권 한 문제가 금방 보셨던 확인 설명서 나오고요. 요것도 이제 하나가 무조건 매년 시험 문제 임야에 가면 묘지가 많을 건데 중개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묘지가 생기면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 성립으로 이장을 우리 토지 소유권자도 이장 요구를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뭐 묘지 치워라. 치우기는 뭘 치우냐 하기입니다. 거기 주무셨으니까 계속 주무시라고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자체가 바로 이제 성립하게 되면 이장도 요구를 못하고 그리고 치료도 못 받습니다.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아주 왼수 덩어리가 요 분묘기지권입니다. 먼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묘지를 봤을 때 요 셋 중에서 하나인가 그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니까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있다 없다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점유가 있습니다. 점유. 자, 그러면 묘지를 설치해놓고 계속적으로 사실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법에 점유권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점유가 이제 그러면 몇 년이고 그리고 어떻게냐고 몇 년 이상이라고요? 20년. 자그마치 묘지를 설치해놓고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잘했냐고 여기입니다. 뭐 권리가 그냥 권리 주무시는 자, 권리가 무슨 베개냐고 합니다. 계속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평온. 자, 평온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공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쉽게 성립할 수 있는 평온하고 공연만,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걔 또 민법 배웠다고 뭐 자주가 어쩌고, 선의가 어쩌고, 무과실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놈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평온만 하면 되고, 아무 소리 없었고, 그 다음 공공하게 비겁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묘지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20년 동안 점유하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분묘기지권. 이장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게 여기가 토지에 그리고 사용료 이렇게 토지에 사용료가 있다 없다 땅값 달라고 그죠? 내 토지 위에 묘지가 있으니까 그죠? 사용료 내놔. 근데 치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계속 주무셨잖아. 계속 주무시라고 뭐하러 일어나갖고 땅값 달라고 하냐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치료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동기도 있겠죠. 자, 동기도 이제 그렇게 많이 여기도 있지는 않을 건데, 먼저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의 동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 자, 그럼 이제 뭐 갑 토지인데 그 위에다가 누가요? 을이 묘지 좀 씁시다. 이렇게 묘지 좀 씁시다. 라고 해서 시선을 이렇게 묻어놨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동의. 그러면 여기 이제 지료가 애매한 게 지료. 먼저 토지 소유권자하고 안 친하면 그러면 분묘 좀 설치합시다. 그럼 땅값은 줘야지 라고 했을 겁니다.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료가 꼭 있겠습니까?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친한 사이, 가족 사이에 우리 뭐 친구 사이에 그냥 써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합의하기 나름 정말 동의하기 나름이니까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요 매도인의 묘 이제 여기가 정말 많이
이제 여기도 우리 판례 이제 소개해놨습니다. 매도인의 묘, 매도인의 묘. 여기가 이제 판례가 생기면서 이제 연음제 치료가 있어 없어.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갑이 이제 토지 소유권자고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인데 여기는 바로 이제 갑이 자, 갑이 그대로 이제 묘지를 설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토지만, 이제 경매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만 매매가 되면서 우리 바로 이제 토지를 매수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매수해 왔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바로 2015 저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지료가 있다 없다가 아무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달라지면은 지료를 지불하냐고 안 하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료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는 치료 지불해라. 우리 판례가 요거 지불하라고 치료를 내야 된다고 여기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자, 경매로 이제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근데 자기 토지 위에 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종전의 토지 소유권자한테 여기는 뭐 한다고요? 여기는 지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토지 위에 의뢰 묘지가 있을 건데, 근데 여기는 애초부터 토지 소유권자하고 달랐었고, 네, 달랐었고 해서 이제 여기는 계속 요 분이 주무셨으니까 그냥 주무시라고 지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갔었다는 겁니다. 갔다 왔다. 그래서 자기 토지 위에다가 묘지를 설치해놓고 이 묘지가 팔렸다. 경매로 팔리건 매매로 팔리건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지료 지급하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만약에 치료를 2년분 이상 어디서 본 것 같네? 지상권에서 봤잖아요. 2년분 이상. 이 만약에 연체가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 요건 정말 획기적인 판례입니다. 분묘기지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2015 저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는 이런 소리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땅값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요건 확실하게 없다고 했었고, 요거는 당신들끼리 합의를 볼기 나름이니까 알아서 할 거고, 예, 여기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지료 생겼다. 자, 오히려 이제 2년분 이상 연체되면은 뭐 한다고요? 묘지 싸들고 나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료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슨 묘지 같은 것도 왜 뭐 경매로 저런 묘지를 왜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이제 돈이 되는 분묘기지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묘지는요, 저거 묘지가 있다 보니까 누가 낙찰을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1억에 요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억의 감정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1억 정도 감정가가 되면 땅도 그냥 수만 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100% 같으면 이제 막 80 됐다가, 그리고 64가 됐다가 막 51%가 됐다가, 그리고 70%로 30% 떨어지면 막 49%, 30%대로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 정말 한 10% 옵니다. 자, 묘지가 있는데 누가 저걸 낙찰을 받아요? 자, 그러면 얼마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정말 더 심하면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이제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지료. 근데 지료인데 어디다가 곱할까요? 어디다가? 요 감정가에다가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 말고 여기다가 5% 그러면 투자 안 해 그럴 겁니다. 그것도 1년분인데, 근데 어디다가 곱한다고요? 여기다가 5%. 그러면 1억에 5% 얼마래요? 5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내가 1억을 투자한 게 얼마? 1,000만 원. 그보다 이제 더 낮게 아예 낙찰 받으면 여기다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500이 나온대요. 은행에다가 한번 1,000만 원 맡겨놓으세요. 아주 속 터져 죽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5% 정도 정말 짭짤하게 요거 막 수익률을 계산하면 한 10%는 확 넘어갈 겁니다. 엄청난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 묘지를 잘 보시게 되면 여기는 남의 땅에다 묘지를 설치하죠. 그리고 크게 설치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겁니다. 묘지 치우라고 할 거니까 요거 조용히 가가지고 산에 가서 조용히 묻고, 그리고 묘지 조그맣게 해갖고 숨겨놓고 딱 올 겁니다. 여기다 막 낙엽도 막 덮어놓을 겁니다. 일어나면 절단 나니까 묘지 싸들고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조용조용 설치할 겁니다. 근데 요건 어떻게 설치할까요? 뒷땅.
아주 뭐요? 아주 대고를 겁니다. 아버님 막 생각하신다고 그냥 여기다 그냥 엄청나게 막 좋은 것도 다 설치하고 그리고 땅 면적도 아주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여기 그냥 몇만 평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묘지를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묘지 딱 낙찰받 요거 사진도 나온다는 겁니다. 경매 물건에. 그러면 묘지 땅 모양만 봐도 요거 자기 토지 위에다가 묘지 설치했다. 낙찰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료 청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년분 이상 연체가 되면은 나도 보라고 합니다. 나중에 안 치우면 저거 치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장하고 그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료 안 낸 것도 청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걸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게 한 1,00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5천 주고 네가 사갈래? 괴롭잖아. 해가지고 사가라. 그러면 벌써 한 4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팔아도 괜찮고. 여기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매도의 묘가 정말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판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리고 전국에 막 요 묘지 보게 되면 분묘지권 보게 되면 유료 사이트 보게 되면 요것만 클릭하면 묘지만 쫙 나옵니다. 가가지고 금액도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슨 풍수지리만 조금 배우시면 이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요거 조금만 보시면 여기도 아주 풍수지리 학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이런 거 낙찰 받아갖고 묘지 사업을 하려고 아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경매 강의 이렇게 해보면은 묘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싸게 낙찰 받으니까. 그러면 지료도 받고 묘지 사업도 하고 그리고 어디 카페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요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다 이렇게 분양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낙골 사업 하는 것처럼 분양하겠다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요즘도 이제 어디 다른 쪽에다 막 묘지 설치해도 거기도 막 맨날 요금 내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막 방송에 나오는 거 제가 아는 그 교수님 이제 거기도 거기다 이제 부모님 모셔놨다가 요번에 막 그 요금 달라고 심하게 해가지고 방송에까지 나왔었습니다. 저기 8시 방송에도 나온 적 있었는데 그 정도로 묘지 아예 운영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묘지도 분양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이제 요건 간단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분묘기지권이 바로 먼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인정. 먼저 첫 번째 인정되는데 공지가 그래서 공지도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공지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지에 꼭 기지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요 기지 외에도 뭐라고요? 앞에다가 받침대를 이렇게 세우거나 그리고 비석상석을 세우거나 이 정도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30제곱미터가 원래 안 되는데 30제곱미터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공지 가지고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공지도 인정이 된다. 20년 동안 주무신 대가가 이렇게 가혹하다는 겁니다. 공지 가지고도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봉사 그리고 제사, 요 봉제사의 그리고 권리는 요 권리는 누구에게 인정될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여기에 연고자 아니면 중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될까요? 아니면 오로지 종손에게만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종손에게만 인정될까요? 요 종손 한 사람한테만 전속한다 그러놨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아예 종중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종손에게만 전속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봉제사의 권리가 종손에게 인정되는데 근데 종손이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종손이 만약에 관리를 전혀 안 한다. 그래도 종손이냐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뒤에 판례가 또 나오는데 요놈은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종손이 관리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종종이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볼 때는 종종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도 정선이다 그러면 안 되고개입니다. 끼워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게 우리 판례에서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실무에서 크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공연하게 그죠. 그럼 첫 번째 평장. 가가지고 묘지를 이렇게 공공원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묘지를 아주 애매하게 합니다. 애매하게 저건 묘지 같기도 하고 요 평장은 50cm 이하를 봉우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평장이라고 합니다. 평장이나 아니면 암장이면 묘를 아예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평장이나 그리고 암장도 평장이나 암장도 20년 지났다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냐고 된다 안 된다? 2000년 가도 안 됩니다. 요거 이제 20년 만약에 이상을 점유를 해도 너무 비겁했잖아요. 비겁하게입니다. 평평하게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권자가 보니까 저건 묘지 아니요.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내가 묘지라고 했으면 치웠을 건데. 입니다. 요거는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인정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공지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성을 조성을 할 수 있느냐 하게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성이면 무덤 뒤에다가 뭐를요? 두툼하게 이제 뭐를 치는 거? 둔덕을 치는 거. 이렇게 둔덕을 이렇게 딱 치는 것을 이쁘게 이렇게 모양도 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요걸 사성. 쌓는다. 이렇게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성을 조성하는 것도 될까 안 될까요? 아까 공지 된다고 했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것도 판사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입니다. 사성이 꼭 있어야 되겠냐고. 자, 요거는 없어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성 같으면 요게 이제 침수를 막아줄 수도 있겠죠. 입니다. 자, 침수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쁘게 모양도 내고 근데 돌아가신 분이 이쁜 거 아니게입니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래서 사성은 조성할 수 없다. 뭐 정말 사성은 사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조성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뭐 여기서 세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이장을 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분묘를 신설을 하거나 요 신설이라는 게 쌍분 그리고 합장 이렇게 합장 같은 것도 될까 안 될까요? 아까 이제 어느 정도 공지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공지는 인정되니까 쌍분 같은 거 될까 안 될까요? 먼저 성질이 급한 우리 남편이 가서 20년 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점유해서 20년 이상을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다가 부인을 나란히 이렇게 설치하는 거 될까 안 될까요? 누가 싫어한다고요? 부인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왼수 같은 남편 옆에 또 죽어서도 묻히고 싶겠냐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아마 더 소름일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남편하고 그리고 뭐를요? 남편이 20년 이상 점유했으니까 여기다가 합장하는 거 부인하고 합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아마 더 소름이라고 할 겁니다. 뭐 된다가 하면 그런 판사 나오라고 할 겁니다. 저녁마다 머리 풀고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아무 정말 토지 소유권자한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사성 조성한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다. 아주 남한산성을 쌓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고 아주 토지 소유권자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그만 좀 해라 막 그럴 겁니다. 자그마니 하라고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부인을 이렇게 나란히 설치한다. 그리고 합친다. 이런 것들도 토지 소유권자한테 너무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했니? 이러니까 그만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인정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필요하니까 인정 안 한다. 라고 해서 한계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묘지의 면적. 자, 뒤에 있는 375페이지의 면적, 이런 것들은 꼭 매년 나오니까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법이 막 쫙 나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